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월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44% 하락 가져가면서 2,340포인트 선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07% 오르게 되면서 767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기관은 1,89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외국인 역시 190억 원대 물량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만이 또 오늘 홀로 지지를 해줬는데요. 1,923억 원대 물량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낸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더 많은 물량을 노출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1,16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기관은 334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1,506억 원대 매수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에 1부는 저희 예거 전문가님 모시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냥꾼이 돼서 토끼같이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좀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4가지 투자 전략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중에서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상승하는 종목은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상승하는 나쁜 시장 속에서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분석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테마가 갈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갈지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 두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입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투자 전략과 두 번째 투자 전략을 이제 이용해서 시장 흐름에 맞게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더욱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요. 이제 한 종목에 흔히 말해서 몰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중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시장 상황에 100%는 없고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전환할 수 있게끔 이제 포트 구성을 해드리는 게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4가지 투자 전략을 토대로 전문가님께서 저희에게 톡방에서 또 신호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저희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 시작부터 전문가님께서 또 여러 종목들 주셔서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취매를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또 골라서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오늘도 수익 인증을 함께 해주시고 저 역시 오늘도 수익 인증을 하고 나왔는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어떤 수익률 현재 7월 달 내주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 한번 자랑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5월 9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5월 달 수익률은 이제 188%가량 제가 수익을 내드렸고요. 6월 달은 제가 195% 정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합쳐서 총 383%가량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현재는 45.94%, 46%죠. 자,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그래서 5월 9일부터 매매한 결과 현재까지 총 429%가량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5월, 6월 달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7월 달 것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7월 1일에 제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움직였던 때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장주를 좀 포착을 해서 유신이었습니다. 유신은 7.76%가량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더 HQ도 8.04% 수익을 내드린 상태입니다. 네. 이때 현재 그 7월 1일 때 제가 추천드린 종목 그리고 제가 그 언급했던 종목 이외에는 거의 다 하락을 보고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시장상이 안 좋을 때 제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화전기 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이 또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진입을 했죠. 당연히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해서 분석 후에 진입을 해서 장 초반에 움직임 보고 바로 진입해서 7.39%가량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자, 그 이후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휘림도 제가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인데, 휘림은 제가 손실냈던 종목인데요.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지 좀 신뢰가 좀 쌓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 휘림은 제가 9,750원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수익권이었지만 근데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는 이제 현상이 나오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54% 수익 손실을 보고 나왔는데, 자, 그 이후에 9,750원이었던 게 9,1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6월 달에는 그 변동세가 엄청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많은 수익을 내드렸었고, 네. 그리고 7월 달에도 이제 또 원전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을 때가 또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르비텍, 제가 예전에 5월 달에 피살기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오르비텍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11%가량 이제 수익 내고 중간중간 수익도 내드렸었는데, 네. 이때는 11%가량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뭐 보광산업 8% 수익 내서 이때는 뭐 한 20% 정도 수익 마감했었고, 네. 그리고 뭐 코로나 재확산 소식에 또 미리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이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 네. 이거는 제가 6.29%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어제가량 마이너스 한 2%대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네네.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 될 거고 정부에서 그 소식이 나와준다면 언젠간이 아니라 조만간 상승할 거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입해서 6.29%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한 종목만 수익 낼 수 없겠죠. 이렇게 코로나가 네.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도 공략을 좀 해야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또 코로나에 대한 방안 발표가 13일 날 있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죠. 자, 제발 거리 두기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할 건지 네네. 그런 소식들이 13일 날 전해지는데,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일단은 새로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니아로 또 진입을 해서 네. 4.25%가량 맞아요. 수익을 내드려서 오늘만 총 한 11%가량 수익을 내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있죠. 공구먼이요? 네. 공구먼 현재까지 보유 중이고
이게 168%까지 상승을 갔었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한 주를 샀으면은 이제 5주를 주는 이제 그런 무상증자로 이제 인해서 진입을 했는데 네. 지금 해봤자 한 개 파는 것밖에 안 돼서 저는 그냥 그 신주 발행일까지 이제 간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최소한의 50% 이상은 수익을 내드린다고 공구만 한 종목으로 네. 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약속 꼭 지킬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또 다른 그 제2의 공구먼 종목을 또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종목이 있는데, 자, 그런 종목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밑에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제 당장에 뭐 매매를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일단 그 처음에는 좀 신뢰를 좀 쌓는 게 중요하겠죠. 신뢰를 쌓아가고, 이 전문가는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 전문가다라고 확신이 들 때, 조금씩 이제 따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좀 따라하기 어려우시면은 네. 지정가로도 지정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말고도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오셔서 이제 신뢰감이 형성이 됐을 때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또 7월 달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저희가 수익을 또 2종목이나 내고 나온 상황인데 거의 12% 가까이 좀 11% 가까이 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오늘 또 수익 인증도 같이 톡방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녹록지 않았을 때도 저희는 그래도 한두 종목씩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고 있고 선취매를 통해서 또 미리 저가에 들어가서 또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쪽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도 톡방에서 많은 분들 또 방송 본방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저희 방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개장 전부터 또 분석해 주신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신호 주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시고 또 미리미리 좀 지켜보시면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번 나오실 때마다 일단은 한 달 수익률 200% 가까이 또 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희는 공구먼도 들어가서 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현재 내고 있고 보유 중입니다. 이러한 제2의 공구먼 또 전문가께서 눈여겨보시는 그런 종목들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종목들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쪽 QR코드 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수익률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시강 한 줄 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한 줄 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일단은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외국인 장중에 팔자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측을 하기가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오늘의 한 줄 평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 수 없는 힘든 소식들만 악재인지 구별하기 힘든 소식들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 결과가 호조로 나와서 이제 상승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경기 침체가 다소 완화가 되고 진정되고 있지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전 증시를 움직였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이어지면서 네.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겠죠.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이 이제 그 93%대로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한편에서는
100bp를 상승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소식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시장을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이 민간인 아파트를 로켓으로 공격해서 이제 15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자, 이런 소식들로 이제 투심이 좀 악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져서 이제 국내 증시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혼재세를 보이다가 결국엔 코스피는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여전히 심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전 상황에서는 1,200원대를 지지로 봐서 1,200원대를 이제 웃돌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로 하면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기준이 됐었는데 자, 현재 상황에서는 그 기준이 1,300원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높다 낮다가 1,300원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외국인 수급에 국내 그 증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견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증시는 다방면의 소식에서 좀 예민해져 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고생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현재 시장 상황은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통화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뭐 물가 상승 등등의 또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려가 좀 악재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악재나 호재가 갑자기 나와준다면 시장 상황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즉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서 추천드리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 상황이 악화돼도 그리고 아니면 뭐 시장 상황이 좋아도 이렇게 뭐 시장 상황의 그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 두 번째 전략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하신다면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제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한번 올랐다가도 바로 빠지는 그런 좀 위험한 시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QR코드 읽고 또 톡방에 입장하셔서 그러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번 주도 발표를 앞두고 있고 한국은행의 뭐 금통위 이런 것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한 또 전반적인 이야기 또 어떤 것들 예고돼 있는지 한번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6월 달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노동부는 이제 6월 비노건 부분 고용이 이제 237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전망한 25만 명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또 6월 실업률이 3.6%로 이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고용 지표가 아주 호조를 보이면서 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줬지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기존에 우려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정책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자이언트 스텝 단행 가능성이 82.6%에서 무려 93%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좀 혼조세를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가 초반에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이 초반에 순매수를 보였는데 조금씩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좀 좀 순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또 아직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미국 국채 금리가 3%대로 다시 웃도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시작했지만 1,296원 그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뭐 1,300원 이상을 또 웃돌고 있는 이제 그런 점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 중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러시아 가스 공급을 영원히 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하는 그런 비상사태 비상 대책 마련에 이제 각각 착수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는 소식이 있었고 네. 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감에 일시적인 상승을 보였었던 적이 있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로켓을 좀 투하하면서 15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나와주면서 러시아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고용지표 호조로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가 해소되었다고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좀 나와졌지만 전쟁이 더욱 악화되는 소식들과 증시 추가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급들이 좀 나와주면서 실질적인 시장 상황이 진전이 아닌 기대감 또는 언급들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그 상승은 좀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증시를 움직일 만한 소식은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에 대한 소식이 있겠는데 이런 소식들 중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이번 주 또 예정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자,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네. 이제 통화 금리에 대해서도 네. 이제 예정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네, 주에. 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이제 가장 이슈인 인플레이션에 좀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경기 전반을 좀 설명해주는 6월 소매 판매 발표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보수적이게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나와줄 거라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역으로 좀 이용을 해야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이제 분명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선취매로 이제 큰 수익을 이제 보실 수 있다는 점 이제 기억하시고 밑에 QR 코드 찍으시고 좀 하단에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좀 와서 좀 보면서 좀 저와 같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또 발표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금통이 또 열리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또 혼자서 좀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톡방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시면서 종목에 대해서 신호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촬영해 주시고요.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희가 오로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톡방에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방송 때나 입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셔서 이번 주 시장도 전문가님과 함께 같이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7월 전문가님 수익률 45%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 합쳐진 수익률이 안 된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공구음원 또 저희는 미리 또 보유를 해서 또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들어오시면 내일장부터 전문가께서 또 바로 개장 이후부터 종목에 대한 신호 또 주실 예정이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또 같이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고 수익률 더불어서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5월달, 6월달 수익률 각각 20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코너 이동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또 하나씩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국 BNC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의 미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소식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29.63% 오름세 기록을 해줬고요. 1,85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원 선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줬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한국 BNC 올라와 있네요. 어떤 기업인가요, 전문가님? 네, 한국 BNC는 기업 민수 목적 회사 NH스펙 11호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 한국 BNC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더말 필러 등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창상 피복제 등 수술 위로용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제품으로 매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HA 필러를 비롯해서 유착 방지제 그리고 콜라겐 흡수 성창상 피복제 그리고 콜라겐 조직 보충제 등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임상 이상 진행 중인 대만 골드 바이오텍의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 안트로퀴노놀 라이센스인 계약을 통해서 한국 판권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 미국에서 FDA 긴급 사용 신청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한국 BNC는 대만 골든 바이오텍사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 임상 신약이 미국 FDA 긴급 사용 신청 그 사전 상담 접수 사실을 FDA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CRO를 통해서 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임상 결과 보고서와 더불어서 안트로퀴노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을 해야 되고 사전 상담을 미국 FDA에 신청했다는 것은 자료 준비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하는 것으로 풀이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 BNC가 또 미료 성형 의료기기, 창상 피복 등 수술 그리고 시술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들어들면서 그 리오프닝주로도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한국 BNC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죠. 이때부터 한 21년 동안 이때 좀 상승했을 때가 21년도죠. 이때부터 볼게요. 자, 이때 12월 한 1일부터 보자면은 이때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을 때 이때부터 또 조금씩 상승을 보였었고 자, 이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많이 악화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차익 실현 매물로 추리됐다가 이때는 또 다시 최대 역대급으로 최다치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12월 15일쯤에는 미국 FDA 이상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인 안트로퀴노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치료 효과 확인에 좀 상한가를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상증자 효과로 이때부터 조금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여러분들도 예측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자, 엔데믹으로 돌아서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가서 재유행 전에 나오기 전에는 네네. 어쨌든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갈 수 있겠는데 재유행 소식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또 주목을 받았던 거는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에서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저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조금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정부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게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일단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그 상승 모멘텀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이 다시 걸리게 되면은 그 치명률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치인데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2배, 3배가 정말 사실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이제 부진한 모습으로 이어갈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 13일 전까지는 이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그 발표 결과로 급락을 보이든 급등을 보이든 13일 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 코로나 관련주들은 급등 아니면 급락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 BNC부터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재유행이 되고 있고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역시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3일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방침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이러한 코로나 관련주들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상승을 좀 가져가거나 하락을 가져가거나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또 트레이딩을 해주고 계시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해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그러한 종목들 오늘 또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한번 믿고 들어오신 다음에 내일장부터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시죠. 네, 신화 인터텍입니다. 미 대형 정보기술 업체와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 기술 개발 완료 소식에 오늘 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화 인터텍도 오늘 급등을 가져갔습니다. 26.67% 상승 가져갔고요. 5,32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신화 인터텍, 스마트 글라스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와 관련된 회사인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신화인터텍 기업 설명부터 좀 해드리자면은 LCD용 광학 필름 및 모바일 OLED용 테이프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요 디스플레이 셋 업체 광학용 필름을 좀 공급 중으로 있고 또 모바일용 OLED용 테이프가 다양한 기능성 테이프 소재 개발을 통해서 세계 유수 휴대폰 셋업체에 모바일용 테이프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대형 그 정보 기술 업체와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 기술 개발 완료 소식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신화 인터텍은 또 2005년도 삼성전자 LCD 7세대 라인의 제품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급속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통해서 국내외 다수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LCD 용 이제 광학 필름 시장 선두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또 그 스마트폰 주요 부품이 OLED 테이프 원단 생산뿐만 아니라 또 원단 2차 가공하는 일괄 생산 체제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TFT LCD에 적용되는 광학 필름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해당 제품은 내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본사인 충남 천안 공장에 20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용 이제 테이프를 좀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 삼성전자와 제품 공급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네, 차트 볼까요?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조금씩 상승세로 좀 보이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는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주요 이제 공급사로 이제 계속 엮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그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잘 견조하게 좀 잘 버틴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어쨌든 다른 종목도 다 비슷한 움직임이겠지만 그 시장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네.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1년도 1월에서 1월 달에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 소식이 또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도 한번 상승을 좀 보였었던 적이 있었고, 자 이때로 볼까요? 자 이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1월 11일, 이때 12일 이때가 소부장 으뜸 기업 그 선정 소식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었고, 이때는 계속해서 쭉쭉 가다가 22년도를 좀 살펴보자면은, 자, 이때만 볼게요. 자, 이때 6월 21일, 이때 미국 빅테크 기업과 이제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 개발 완료 소식 등의 상승을,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미.
상승세를 그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그 똑같은 재료가 나왔죠 오늘. 네, 이때 그 시장상에 악화돼서 좀 묻혔던 게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른 종목 하락할 때는 이 종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제 좀 시장상에 좋았다가 나빠지면서 어디 투자하지? 이 회사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좀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 갔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와 좀 엮여 있는 이제 회사고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 미국 대형 이제 그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이제 기초 개발, 기술 개발 완료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수요가 얼만큼 되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공급은 얼만큼 이제 생산을 하냐에 따라서 좀 그게 갈릴 텐데 근데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문제에 따라서도 정부의 이제 발언도 이제 이 종목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화 인터텍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러한 종목들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에 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전문가님이 덧붙여 주실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대원화성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애플과 리비안의 이제 전기차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일단은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가져갔는데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화성 오늘 20.41%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950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3,000원 선 눈앞에 두고 일단은 마무리를 나타내는데 오늘 장중에는 한번 또 상한가를 잠시 간 적도 있었습니다. 네, 대원화성 뭐 애플과 리비안의 전기차 협력이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대원화성은 전기차 이슈로 뭐 상승을 가져갔는데 어떤 기업이길래 또 관련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대원화성은 인조 피혁, 벽지 및 이제 화공 제품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합성 피혁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고 특히 높은 해외 수출 비중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신발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또 나이키, 또 아디다스 등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메이커들에게 공급 중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캐나다 몰리브덴 이제 광개발 프로젝트 투자 사업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애플 리비안 전기차 협력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또 리비안의 자동차 시트 합성 피혁을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자,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로도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또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 그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판매 기록 이제 발표가 좀 자리를 했고 또 테슬라 태양마를 꼽히는 또 리비안이 또 그 2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1분기 대비해서 72%또 증가를 했다고 밝혔고 또 2분기 전기차 인도 대다수 1분기와 비교해서 4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또 지난 2일 2분기 그 인도 대수가 이제 1분기 비교해서 18% 발표한 것과 좀 대비가 되는 좀 모습인데요. 또 최근에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리비안 이제 그 픽업 트럭 이제 그 R1T를 좀 빌려 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어요. 네, 네 그런 모습도 있었고 네. 또 그래서 리비안과 애플 간 이제 전기차 사업 협력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리비안과 리비안 수혜주가 이제 급등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또 팀쿡 CEO가 타고 등장한 이제 R1T는 이제 지난해 이제 9월 리비안이 선보인 첫 번째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또 현재 테슬라를 비롯해서 제너럴 모터스 이제 그리고 포드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 트럭을 개발 중인데 리비안은 이들보다 좀 앞서서 전기 픽업 트럭을 좀 선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역시 전기차를 개발 중인 팀쿡 CEO가 리비안의 전기차를 탔다는 그 점에서 리비안과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에 좀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은 또 2025년도에 애플카를 이제 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네네.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 외신은 애플과 리비안 협력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그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이제 픽업 트럭 R1T를 이제 빌려 타는 모습과 이제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기대하면요. 근데 이제 대원화석은 리비안에 그 자동차 시트 합성 폐업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사실상 지금 주목받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인 만큼 개별 이슈가 이제 요즘 오늘은 좀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개별 이슈가 없는 만큼 이제 또 테마 수급도 이동이 굉장히 잦았었는데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가 이게 그 주목받을 일인가 하고 이제 다시 위심을 하면서 좀 빠졌던 네.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네. 자, 이것도 보시면은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 뭐 숨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네네. 또 뭐 재무제표도 간단히 보자면은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전년 동기에서 이제 매출액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때는 리비안이 좀 많이 힘들었죠. 21년도 때. 네, 그때 그 전기차가 이제 주목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이제 좀 힘들었던 적이 있고 이제 그거를 좀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차트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비안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1년도 것만 보자면은 자, 이때 한번 9월 6일이죠. 이때 24%가량 이제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이제 리비안 한국 상표 등록이 완료가 됐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리비안 그 협력 관계가 좀 부각이 되면서 대원화성이 이때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도 리비안이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찰실은 매물 그리고 리비안의 좀 급락하는 모습도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 하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 거 보자면은 이때쯤에 이때 그 6월 달쯤에도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였다가 이제 빠졌던 모습이 있는데 네. 이때도 미국 빅테크 기업 그 스마트 글라스 이제 기술 개발 완료 소식이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이때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오늘이랑 좀 비슷한 움직임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상승을 했다가 부각받았다가 다시 재차 이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시장 상황 악화돼서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오늘도 부각했다가 다시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을 잘 잡으면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길게 끌고 가면은 이렇게 상승폭 반납하고 중간에 진입하셨으면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리비안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리비안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리비안 소식과 그리고 뭐 안 좋았을 때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잠깐 초단타로는 이제 보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원 화성 또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또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이해가 또 쏙쏙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 종목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보겠습니다. 네, 국전약품 올라와 있네요.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또 동반 상승을 가져가면서 같이 좀 오름세를 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국전약품 18.02% 급상승 가져갔고요. 8,71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 국전약품도 오늘 또 오름세를 나타냈네요. 이 기업은 코로나랑 어떤 또 관련이 있고 뭐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전무님. 네, 일단 국전약품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대신밸런스 제6호 스펙이 원료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 국전약품을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료 의약품 생산 및 수입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순환 기계 질환 그리고 소화기계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 등의 상품과 이제 정신 행동 장애 그리고 비뇨 생식기 질환 등 제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OLED 소재 상업 생산과 2차 전지 전액 원료 개발에 주력하는 등 좀 전자 소재 사업도 영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최근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제약바이오주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했던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국전약품이 저 차페론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차페론 지분 1.28%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충북 음성공장 그 전자 소재 생산 그 CAPA 확충 및 그 R&D 고도화를 목적으로 172억 원 그 신규 시설 그 투자를 좀 발표로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자기 자본 대비 20.69%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때도 코로나 수혜 받았죠. 이때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게, 자, 지금 또 주춤할 때 되니까 또 재확산 소식 나왔죠. 자, 그래서 2분기는 좀 부진할 수 있겠는데 또 그 다음 이제 분기 때는 재확산이 된다면 다시 매출액이랑 이제 영업이익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차트를 간단히 좀 보자면은 네. 이때가 자 20년도 그 21년도로 볼게요. 자 이때죠. 21년도 한 7월 때 이때 7월 19일 한 7월 달쯤에 이때 샤페론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유효성 확인이 되면서 이제 그 샤페론의 그 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엮여서 이제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월 달 이때도 뭐 많이 뭐 상한가하고 막 급등하고 난리 났었죠. 이때도. 자, 이때는 이제 미국에서 머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고 또 이번 그 사망자 저하 효과 임상 발표 등의 코로나 테마가 이제 그 상승을 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사망률이 잠시만요. 이때는 저 테마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그 엔데믹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락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오늘도 역시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재확산 이제가 보이면서 상승을 꾸준히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국전제품은 코로나 관련주로도 움직였었지만 일단 그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1점 그 몇 퍼센트랬죠? 제가 1.28% 보유중으로 코로나 관련주로 묶였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오를 종목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코로나 재확산 문제로 그냥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종목 말고 이제 국전약품도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상승세를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말고도 이제 다른 종목을 코로나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 종목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말씀드렸듯이 13일 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그 방향성을 정해지는데 그때 소식 듣고 이제 판단해서 분석하고 접근해서 수익 실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희 1부는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분들은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13일에 또 이야기 나오면 전문가께서 분석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종목에 대해서 톡방에서만 신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0분 쉰 후에 2부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